작은 신호, 큰 의미.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순간 마트에서 뭘 사려고 했는데? 하며 당황하는 경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며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혈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미세한 혈관들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작은 혈관들이 큰 혈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뇌혈관 검사에서 큰 혈관은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혈관들이 서서히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주 깜빡하게 되거나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지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저것을 자주 사용하게 되거나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뇌혈관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변화가 감지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혈관을 위협하는 4가지 요인.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들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수도관이 서서히 막혀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여러 요인들에 의해 조금씩 좁아지고 막혀갑니다. 특히 4가지 주요 요인이 혈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기 마이너스 혈관벽에 쌓이는 지방. 치킨, 삼겹살,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 맛있는 음식들에는 대부분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벽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수도관 내벽에 때가 끼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얇은 막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워져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가는 혈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점액질 마이너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요소. 당분이 많은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염분이 과도한 음식들은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물처럼 맑게 흘러야 할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지는 것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산소와 영양분을 제때 전달하지 못합니다. 또한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혈관을 완전히 막을 위험도 높입니다. 세 번째, 이물질 마이너스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과 첨가물. 가공식품 속 방부제, 인공 감미료, 색소 등의 화학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혈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각종 독성 물질들도 더해집니다. 이런 이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석회질 마이너스 나이와 함께 쌓이는 칼슘.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는 칼슘이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앞서 언급한 3가지 요인들이 있으면 석회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석회질이 쌓인 혈관은 딱딱해져서 혈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작은 충격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생활 속 실천 방안. 이런 위험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1-2번으로 제한해 보세요. 단 음식과 짠 음식을 줄이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혈액 점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네 가지 요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은 분명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챕터 3. 레몬의 항산화 효과.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마시는 습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습관이 실제로 우리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속 숨은 보물,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레몬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인데 비타민 C가 이를 막아주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레몬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헤스페리딘, 에리오시트린, 나린게닌 같은 이름도 생소한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의 숨은 조력자들입니다. 특히 헤스페리딘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레몬의 혈관 보호 효과. 최근 여러 연구에서 감귤류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감귤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연구진은 레몬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칼슘이 혈관벽에 과도하게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석회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레몬 섭취법. 하지만 레몬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 pH 2.0 정도는 위가 약한 분들에게 속쓰림이나 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 30분 정도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도도 중요합니다. 물 한 컵 200ml에 레몬 14개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진하게 마시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신 후에는 입을 물로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 껍질까지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지르며 씻으면 잔류 농약이나 왁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갖기. 레몬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 치료제는 아닙니다. 이미 혈관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레몬의 비타민 K 함량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과 함께 레몬 물 한 잔이 더해질 때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 그것이 레몬의 진정한 힘입니다. 석류와 혈압 관리. 빨간 보석 같은 석류 알갱이를 하나씩 까먹는 즐거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류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의 약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석류가 우리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류 속 강력한 항염 성분들. 석류의 진홍색은 단순히 아름다운 색깔이 아닙니다. 이 색깔의 주인공인 안토시아닌을 비롯해 엘라그산,
푸니칼라긴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석류를 혈관 건강의 슈퍼푸드로 만드는 핵심 성분들입니다. 특히 푸니칼라긴은 석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성분으로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압 개선 효과. 2017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석류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mmHg, 이완기 혈압이 2-3mmHg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혈압 관리에서는 이 정도 차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석류의 혈관 확장 효과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은 석류 주스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혈압약 중 일부가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석류 섭취 시 주의사항. 하지만 석류를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분 함량입니다. 석류 주스 한 컵 200ml에는 약 30g의 당분이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반 컵 100ml 정도가 적당하며 식후에 마시는 것이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석류는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ACE 억제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석류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석류의 혈압 강화 효과가 약물 효과와 합쳐져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건강에 특별한 도움.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석류 섭취가 혈관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관련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명한 석류 섭취법. 가장 좋은 방법은 생석류를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판 석류 주스는 당분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100% 석류 주스를 선택하거나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석류차를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린 석류 껍질을 우린 차는 폴리페놀 함량은 높으면서 당분은 적어 당뇨병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닌 보조수단으로. 중요한 것은 석류를 혈압약의 대체제가 아닌 보조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석류를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염분 제한,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혈압 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기름, 생활습관 관리.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금과 기름,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복잡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소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다 섭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OGT 스푼 1개 미만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9-10g로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80%에 해당하는 소금이 들어있고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4-5g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젓갈류, 장아찌, 된장국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도 염분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빵, 시리얼, 가공육 같은 가공식품에도 상당량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현명한 염분 줄이기 전략. 갑자기 짠맛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첫 주에는 국물을 절반만 마시고 둘째 주에는 젓갈류를 줄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생강, 후추, 로즈마리 같은 향신료들은 짠맛 없이도 음식을 풍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레몬즙, 식초 같은 신맛도 염분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조미료입니다. 기름, 종류와 사용법이 핵심. 모든 기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 아보카도 오일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화 지방이 많은 버터, 라드, 팜유는 제한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기름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혈관 건강에 특히 좋지만 열에 약하므로 가열 조리보다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사용하세요. 참기름은 향이 강해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한 풍미를 낼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하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태우는 튀김 요리는 트랜스지방과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니 일주일에 1-2회로 제한하세요. 대신 찜, 삶기, 굽기, 볶기 순서로 조리법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도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유해 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큰 변화. 뇌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묽은 레몬 물 한 잔, 저녁에 즐기는 석류 주스 반 컵, 조금씩 줄여가는 염분과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름들.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지속하기 쉽고 서로 격려하며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혈관이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